제가 요즘만큼 사람이 상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정말로 상식을 지킨다라는 어떤 평범한 진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실감을 합니다. 자, 오늘 박 대통령이요, 세월호 관련해서 이 7시간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요. 천일 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자, 헌재는 지난 12월 22일 탄핵심판 사건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참사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탄핵 사유 중에 한 개가 이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음으로써 박 대통령이 국가의 대형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탄핵 사유에 들어있으니까 헌재가 그걸 밝히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리인단은, 즉 변호인들은 2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서 행적에 관해 정리하고 검토를 했고요. 이튿날 12월 30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가 한간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날 또 여러가지 보충 출입 기록이라든지 전화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니까 오해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이 아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날 상황을 해명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구설수가 나돌기도 했는데, 지난 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미래설, 구판설, 미용시설설 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중환 변호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5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헌재가 요구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국회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먼저 낸다며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준비 자료를 1500페이지 정도로 증거까지 포함해서 분량으로 제출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내는데 국회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이 수상쩍다라는 내용을 1500페이지를 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박 대통령 측에서 이 자료를 낸 모양인데요. 헌재의 지금 반응이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7시간 행적 답변서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헌재에서는 지금 오늘 변론 기일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을 침몰을 언제 최초로 알았는지 밝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 측이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자료를 낼 때 정말로 꼼꼼하게 잘 내가지고 이 논란만큼은 불식시키기를 저도 바랬는데요. 그런데 이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면 그야말로 말 못할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또 더 나아가 가지고요, 박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 안종급의 그 다이어리, 그리고 최순실의 진술 등에 대한 법적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인데요, 헌재에서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 청와대다. 지금 청와대가 이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서 막연하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 견해가 아니라요,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와대에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석구 변론 잘했다.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비서진과도 괴리되어 있다. 제가 아까 그 히틀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히틀러가 망하기 며칠 전에 베를린에 이 벙커 안에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외부에 많은 군대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은 수백만이 멀리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있었고, 노르웨이에도 있었고, 독일 북부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합군이나 또 소련군이 진격해오는 시점에서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가끔씩은 천재적이지만 희한한 결정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베를린 주변에는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쳐들어오면 모든 군대를 다 불러들여서 베를린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이미 사라진 어떤 군대들이 와서 지켜줄 거라고 가끔씩은 환상에도 사로잡혔다 그러고요. 또 게벨스나 히틀러의 참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현실적인 인식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섬처럼 왜 따로 떨어져 있다. 이들은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도 본다. 점점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런 발언이 돌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다. 9일 한 청와대 참모는 어제입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한 지난 헌재 2차 변론은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의 의견을 잘 설명해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일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면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어느 때보다도 요즘 박 대통령과 참모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과 참모 간의 만남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요, 잦아졌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차단되어서 참모들을 잘 안 만났는데 이제 참모들을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근무동인 위민간에서 자주 이렇게 조우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대면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자, 친박계가 지금 몰락해가고 있고, 박 대통령의 주변에 우군이 곁을 지키는 기도 어려워지고 있고, 7인회 등 좋은 그룹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고, 우병우, 안종범, 김성우, 김재원 등 핵심 참모진과 문고리 3인방도 없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믿을 때가 현재 참모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수시로 이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국민 앞에 좀 소상하고 자세하게 납득이 가게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한 청와대 참모는 박 대통령은 탄핵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설명이고,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차분히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면 언론에서 제기한 많은 의혹 중에 근거 없는 게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참모진들은 박 대통령의 기각 논리에 호응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신년 간담회, 기자 간담회를 단행한 것도 참모들의 적극적인 건의에서 비롯된 거라는데요. 청와대 참모는 설날 아침에 현충원을 다녀온 후 참모진들이 대통령께 티타임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건의를 했고, 여러 방안 중 티타임을 그래서 택한 것이고,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도 사전에 마무리했다. 그래서 음력 설 전에 추가 메시지 전달 역시 참모진들의 건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모진들이 기각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세들은 자유롭지 않아서 다 깜빵에 가거나 숨어버렸고, 이제 실세가 아니라서 그동안의 허세로
내지는 밖에서 이렇게 돌던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나니까 만나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순실한테 자유로 와서 허세라서 박 대통령한테 충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대통령과 참모진의 행보는 다른 비서진들과의 괴리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데요. 모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촛불이 민심이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는 게 정상적이냐? 한마디로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끝까지 여론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 심판 소유 소추가 여론몰이가 아닌 위법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 형식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박 대통령이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나도 쏘갔다라는 식으로 무죄 변론을 하면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여론 반전을 시도할 거라고 하는데요. 일방적인 탄핵 여론만 막을 수 있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에 밀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여론의 흐름을 봐가면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나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한 광우병 시위가 있었지만은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제대로 알리면 여론을 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조선일보와요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조선일보나 TV조선은 박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에 TV조선을 그렇게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거기 나가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태블릿 PC 출연이 너무 자기적이다. 왜 갑자기 태블릿 PC가 JTBC에서 튀어나왔냐 이야기겠죠. 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니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자, 이러면서 천하의 죽일 여자 비판을 받지만은 범죄 관점에서 최순실을 보면 확실히 잡히는 게 없어서 공소사실에 구멍이 많다. 자, 도덕적으로 죄가 있지만은 범죄에서 봤을 때는 죄가 아니다라고 최순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변호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와대의 허세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한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박 대통령을 아직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집회를 하는 분들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찌하여 박 대통령은 탄핵 기각이나 인용은 헌재가 할 문제니까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야를 반대했고, 또 박 대통령은 탄핵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국회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헌재가 심판 중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의하여 오늘날 이 지경이 되고서야 허세 참모들과 대화도 하고 또 박 대통령을 살리는데 그동안에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한마디로 어려울 때나 가끔씩 동원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아스팔트 보수의 기대입니까? 이 지경이 오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공생하는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어야지. 세월이 좋을 때는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노시다가 이제 세월이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에 길바닥에서 고생한 분들을 또 한 번 동원해서 당신들밖에 나를 살린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한테 가혹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섬처럼 갇혀 있어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박 대통령의 한계라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박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내가 억울한 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부분은 내가 법에서, 헌재에서 가리겠다. 남은 사람들은 지지도 하지 말고 집회도 하지 말고 오직 대선에 몰두하길 바란다. 혹시라도 대선이 조기에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은 내가 떠나줄게. 그리고 보수 후보들은, 대선 후보들은 나를 밟고 마음대로 욕을 해도 좋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나 위안부 협정이나 한미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분간 나를 다 외면하고 비판해도 좋고 또 나를 돕기 위해서 거리에 시위도 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이 대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위선적인 야당 후보들도 비판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본인이 앉는 부분하고 길거리에서 보수를 전부 박 대통령 살려야 된다라고 몰고 가는 부분하고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좀 낫겠습니까? 저라면요. 나를 버리고 밟고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보수는 날 떠나서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리더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